안녕하세요. 배달노동자 기란세입니다. 지난달 24일에 강동구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싱크홀로 인해 배달노동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고를 보면서 배달노동자로서 남일이 아닌 것 같아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진상규명과 예방에 모든 에너지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희생자의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달 24일에 강동구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싱크홀 사고로 인해서 배달노동자 한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배달노동자의 사고를 보면서 수많은 배달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처럼 느꼈는데요. 배달노동자 대다수는 하루에 10에서 12시간을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노동자 스스로도 도로 위에 싱크홀이 생겨서 자기도 같은 일을 겪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싱크홀은 이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이 싱크홀과 관련돼서 서울시는 서울시의 땅꺼짐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안전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배달라이더 노동조합인 라이더 유니온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사고를 예방하고 이번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나아가 안전지도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서울시는 이 안전지도에 대한 공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서울시가 안전지도 공개를 거부한 이유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의 근거에 있습니다.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르면은 국가시설과 관련된 정보관리는 각 기관들이 자체 규정에 따라 알아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만든 자체 규칙에 따르면은 이 안전지도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서울시가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법에 근거해서 안전지도 공개를 거부했는데요. 하지만 다만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서 자체 규정에 따라서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 법 말고 시민들의 재난과 관련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은 재난안전법에 따르면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근거한다면 사실 서울시가 공개를 제한하는 행동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사 중에 하나인 JTBC가 서울시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은 이 안전지도를 공개함으로써 생기는 실익이 의문이다라고 서울시 담당자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오히려 정보가 오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결국에는 부동산 때문에 거부를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한 꼴이 된 거죠. 근데
근데 서울시의 이러한 주장이 맞았을까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언론사인 JTBC에서 더 확인을 해보니 어떤 논문을 분석했습니다. 싱크홀과 부동산 가격의 영향에 대한 논문을 분석했는데요. 싱크홀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까? 이 논문에 따르면은 싱크홀 자체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시의 주장은 법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얘기하는 것처럼 부동산 때문에 공개를 거부한다는 말도 실제 어떤 상관관계를, 싱크홀과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논문을 바탕으로 보면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싱크홀 이후에 안전지도 공개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논란도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다른 사회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어떤 부분을 얘기했냐면은 정확하게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뭐냐? 공중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돼서 만약에 사망자가 발생한다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관련 기관의 책임자나 관리자한테 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런 중대시민재해와 연결하면은 공중시설과 관련된 설계, 설치, 관리에 대한 의무를 각 기관의 책임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그래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봤는데 안타깝게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 판단됐습니다. 중대시민재해 대상 중에는 공중시설 중에 했을 때 다리, 터널 등은 가능하나 도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도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도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되지 못했고요. 그걸로 해서 시민사회단체가 이야기한 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도로도 포함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포함됐을 때 시민재해 자체가 혹은 중대재해 자체가 예방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제도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법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이 싱크홀 사건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와 별개로 서울시가 부동산을 이유로, 그리고 또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을 이유로 이번 행동을 보이는 것은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이런 시선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재산권과 안전권 혹은 생명권, 이라는 게 있을 때 서울시의 안전지도 거부, 그리고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른 공개 거부는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재산권을 좀 더 우선시하는 사회처럼 비춰질 거고요. 그럼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자기 스스로 재산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게끔 생각될 거고, 이 사회가 나의 안전과 나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의 이번 결정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오히려 서울시가 이번 결정을 바꿔서 안전권과 생명권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시민들한테도 믿음을 주는 행동일 거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중대시민재해가 현재 도로를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상에서 싱크홀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불안감 속에서 있게 하기보다는 국회 차원에서 중대시민재해의 대상 범위를 확장시키고, 그 확장시킴으로써 예방을 하고 시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신뢰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분들은 어떤 사회를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정부와 지자체가 시민의 안전을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시하는 사회를 살고 싶습니다. 배달 노동자로서 걱정 없이 일을 하는 사회이길 바라고요.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걱정 없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회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